예,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 악재에 덧붙여서 미국에서 또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실시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대차, 기아차, 또 부품주들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또 연비 과장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대규모 리콜 얘기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 먼저 하겠습니다. 박형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현대기아차의 미국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한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 차량 190만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제네시스 쿠페와 산타페, 소나타, 투싼, 베라크루즈 등 현대차 8종과 옵티마와 세도나, 소렌토, 소울, 스포티지 등 기아차 6종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작동 불량과 커튼 에어백 전개 시 천정분해, 지지대 이탈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 당국의 이 같은 결함이 접수됐고 이들 부품이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 리콜은 미국에서만 실시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차종 16만 대를 리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구형 아반떼와 구형 산타페, 베라크루즈 등 11만 대, 기아차는 구형 카렌스와 소렌토, 소울 등 5만 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차종이 판매되는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선 두 나라부터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도 파악 중에 있다면서 리콜 여부는 각국 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튼 에어백 결함의 경우 미국 판매 차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리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연비 과장 논란이 조금 잠잠해지고 기아차, 현대차가 또 약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텐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선 이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 사태로 인해서 연간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선루프 안전성 논란으로 벨로스터 19,000여 대까지 리콜함에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양적 성장보다는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연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리콜건에 대해서도 정몽구 회장이 상당히 진노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진화를 하기 위해서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에서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 예, 취재기자와 함께 현대차 리콜 사태 현황과 함께 그룹 측의 반응들을 봤고요. 이번엔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증시 영향, 주가 영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은영 동부증권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임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브레이크 스위치 오작동 뭐 이런 거네요. 내용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브레이크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전자장치로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라이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많이 쓰니까 그게 작동이 되다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중간 스위치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지난번에 그 연비 사태 있을 때도 그 소비자들에게 현대기아차가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번에 같은 경우 리콜을 하게 되면 실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이번에는 해주는 건 아니고 리콜인데 리콜에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정사항에서 이제 뭐 손실이 나게 되면 만약에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그러니까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후에 그 보상 수리, 무상 그 수리에 대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판매 부종 충당금이라는 거를 이제 차량 그 판매 대수에 따라서 쌓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비용에서 꺼냈을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또 충당금을 쌓을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번 관련해서 비용은 기아차가 한 400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스위치가 한 개당 한 3,000원밖에 안 하는 되게 작은 부품이거든요. 근데 일단 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좀 부담이고요. 그리고 연비 이슈가 터진 지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나지를 않았거든요. 작년 11월에 터지고 나서 지금 또 대규모로 리콜을 하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간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들이 이제 미래의 그 부실 채권을 예상해서 손실 충당금을 쌓아놓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을 해 놓는군요. 예. 네네. 그 지난번에 도요타 사태의 경우가 뭐 결함도 결함이었지만 회사 측에서 늑장 대응하면서 상당히 도요타가 위기까지 몰렸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대응은 지난번 연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평가는 뭐 이렇게 그 현지 언론이나 이제 신문을 읽어보면 기사가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흥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예. 도요타 사태는 늑장 대응도 문제였고, 일가족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사람이 다쳤다거나 하는 상해 케이스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거나 이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이 과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그 뭐 다음 달부터 판매가 네.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주 초에도 뭐 리콜 가능성 얘기는 좀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뭐 주가 급락이 불가피한 상황, 5%, 지금 4%대 급락인데 글쎄요, 이 영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또 홍콩 장이 열리면 이제 아무래도 해외 투자가들도 뭐 현대차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요타도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예전에 브레이크 리콜 사태 말고 최근에 6개월 동안 굉장히 크고 작은 리콜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보면 1,000만 대에 이르는 리콜을 했는데 도요타 주가 보시면은 지금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30% 이상. 예. 그러니까 이게 옌저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원화 강세로 가면서 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2월 이후에는 또 원화도 다시 약세로 가고 있어서 이번 건이 물론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분명 없고, 네. 그러니까 되게 투자 심리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지금 환율 흐름이 다시 자동차 이제 한국 자동차 업체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무시하시지 않으셔도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 주가 영향 진단해봤습니다. 동부증권 이문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